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의심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에 어떻게 더 말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이 결혼 생활,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을 테지요. 애초에 저랑 결혼을 안 했어도 되는 문제였을 텐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28살 여자로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했을 일을 겪은 뒤 지금은 집에서 휴식 중에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서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직장 동료였고 2년이라는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별다른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한테 그 여자, 아니 시어머니를 자꾸만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저로서는 사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요. 누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남편이 그렇게 서둘러서 시어머니를 제 앞에 소개를 시키고 싶어 했는지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바로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려웠던 가정사를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에 남편의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둥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어머니 몰래 만나던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여자와 새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해서 갈라서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의 친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병 때문인지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이유는 남편도 모르는 걸 보니 이혼한 뒤에 얼마나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아버지의 새해인, 그러니까 지금의 어머니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어머니 대우를 해주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컸을 때 일이다 보니 10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버지의 새해인을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어머니는커녕 이모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어떻게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엔 아버지가 풍이 와서 반신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아직 한참 때인 남편의 새어머니가 굳이 다 늙은 데다가 재산도 별로 없는 남편의 아버지를 챙길 이유는 하나도 없었겠지요. 남편도 아직 아이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던지라 당연히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릴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남편의 예상과는 다르게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극진히 병수발을 들었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군대 갈 때도 훈련소까지 따라와주고 때마다 편지 보내주고 면회와주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어머니로 인정받고 싶어 노력하는 모습에 결국 남편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고 그렇게 그 여자는 남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고 남편은 그렇게 나이차가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정을 들었을 때는 남편이 새어머니였던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고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생각했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서둘러서 시어머니를 저에게 인사시키고 싶어 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선 저랑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한시라도 빠르게 저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와 둘이 만나는 자리가 생기게 되었고 솔직히 자리가 많이 어색하기는 했습니다. 저랑 나이 차가 12살밖에 나지 않는 여자가 제 배우자 될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왜 바람을 폈는지 알 정도로 솔직히 미모 하나만큼은 대단하시더군요. 관리 하나만큼은 잘 한 것 같고 기본적인 필러 주사나 시술 정도는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자체 발광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40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제 주변에 아는 언니들 또래라고 해도 믿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이게 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 말 맞다나 어떻게든 남편의 한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람답게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지금 남편과 둘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따로 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따로 살기 시작해야 자기도 새로운 삶을 도모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더군요. 남편도 그 말에는 동의하는 눈치였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남편이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는 걸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아직 한참 때인데다가 저 정도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저와의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해가 갔지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아직 한참 때인지라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 앞으로 받은 아파트는 이미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저도 길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한복 입고 곱게 차려놓은 상태의 시어머니가 웨딩드레스 입고 신부 화장을 하고 온 저만큼 예뻤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은 평범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 집으로 들어오면서 시어머니가 방을 구해서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물난리 때문에 아주 뒤집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방을 구해 들어간 집이 곧장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때 막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하다 보니 남편이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와 셋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산다고 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어쨌든 시어머니가 나이도 저랑 별 차이도 안 났고 생활비도 같이 보탰으니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 병풍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셋이 있으면 둘만 아는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예산일이고 셋이 TV를 보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남편 다리를 베고 누워있는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손톱이 길었다며 남편 손톱도 다듬어주고 귀도 파주고 하는데 결혼 전에는 당연히 했던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듯이 나오면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어디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의아하게 쳐다만 보고 있었네요.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도 그게 암만 시간이 지나서 엄마 아들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엄마가 아들 손톱도 좀 다듬어주고 귀도 파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괜히 저 혼자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는 행동에 옮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식사 준비는 저랑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한 음식보다는 제가 한 음식을 더 좋아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자기도 우리 집에서 신세를 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번갈아 가면서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마침 제가 회사 일이 엄청 쌓여 있어서 마침 그날 퇴근도 많이 늦어 있었습니다. 녹초가 돼서 집에 오자마자 일단 먼저 샤워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음식하는 시어머니와 TV 보고 있던 남편을 두고 먼저 화장실로 들어갔지요. 그러다가 요즘 제가 머리카락이 얇아져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저한테 써보라고 챙겨준 샴푸 샘플이 생각나서 그걸로 머리 한번 감아봐야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구조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부엌이 바로 보이는데 TV 앞에 앉아있던 남편이 어느새 부엌에 가서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자마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후다닥 흩어지는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의아할 정도로 붙어있던 모습이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봐서 그런가 언젠가부터는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저는 바닥에 앉아있어야 하고 시어머니나 남편은 둘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이 집의 신혼부부는 나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보다 퇴근을 일찍 해서 제가 집에 돌아올 때쯤에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도 이 상황이 되니 시어머니가 너무했다고 외치던 사람들 또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저도 친정어머니가 부엌에 있으면 옆에 같이 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말을 해주는데 두 사람이 내뿜은 그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회사 생활하던 회사원이었기에 출장이 생겨서 2박 3일간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제가 봐왔던 상황이 상황이었으니 고작 2박 3일이지만 집에 없다는 게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숨통도 확 트이는 기분이었고요. 남편이랑도 별 문제가 없었고 오랜만에 단둘이서 지내니 또 기분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도 잡고 남편하고 와인 한 잔씩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 뒤에 기분 좋게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잠깐 잠이 깼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화장실에라도 갔는가 싶어서 기다리다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슬쩍 밖에 나가봤는데 화장실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베란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본능적으로 저는 살금살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로 누군가와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더군요. 너 생각하면서 했다 하면서 저와 방금 전 와인 한 잔 나누며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듯 싶었고 그 대화 내용은 참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더 촉촉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 통화 상대가 누군지는 보지 않아도 누군지 딱 알겠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칠 수도 있었지만 벌렁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참아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 현장을 덮치는 것보다 확실한 물증을 손에 넣어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한 방 먹여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는 잠에 들더라고요. 살금살금 일어나 남편이 완전히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너무나 뻔하게도 남편이 방금까지 통화를 나눈 상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라이벌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둘이서 애틋한 건 알았지만 애초에 이럴 거였으면 나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 현장을 잡는데 그렇게 오래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2박 3일 떨어져 있는 것조차 너무 길어 참을 수 없었던 건지 집에 돌아오는 시간 맞춰서 남편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을 했더군요. 예상을 했던지라 저는 이미 회사에 이야기를 해둬서 주차장에 숨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대충 2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집에 올라가서 달려가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더 이상 증거를 잡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 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욕정 앞에 무너진 짐승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그냥 인간도 못된 자식들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랑 연애할 적에도 귀찮다 피곤하다 하면서 해주지 않았던 걸 해주고 있더군요. 두 사람은 끝까지 제가 본 그것이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몸에 열이 많아서 회사를 조퇴했던 것이고 마침 몸에 열이 많은 상황에 시어머니가 병간호를 도와주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열이 나는데 우통을 벗어제끼나요? 아예 지난번 남편이 새벽에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몇 가지 말하니 그제서야 진실에 대해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고 떨어져 살기 시작하니 그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남편도 똑같았던 거고요. 말인즉슨 결혼 전에는 두 사람이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남편도 저를 아내로서 사랑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 지내기 시작하니 매일같이 같이 지내던 시어머니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그 상대방이 심지어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나이 10살 차이 나는 미모의 여자였으니 더욱 더 그 생각이 깊어져만 갔던 거지요. 그리고 그 상태로 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길 바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저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한테 돌아온다고 해서 그걸 용서해주고 다시 부부의 사이로 돌아갈 거라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막상 또 이혼하자고 드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나는 애초에 두 사람의 사이를 들키지 않기 위한 방지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왜 애먼 사람 이렇게 피해 입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상담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저 하나만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공공연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일이고 그저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느라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위안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겪은 이 사건은 진짜 그 변호사님이 맡았던 몇 가지 일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조차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빌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는 나쁜 마음 먹고 두 사람 회사며 이름이며 어디 사는지까지 다 세상에 퍼뜨리고 싶네요. 두 사람 제 눈에 안 띄고 잘 살아야 할 거예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재밌는 레전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딸 2명이 있고요. 제 남편은 영어 교사였어요. 제가 학원에서 조교로 일할 때 그곳에서 고3 수험생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고요. 알바하는 입장에서 학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11살이나 차이 나는 남편과 결국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때 학원 선생님 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고 저는 결혼 당시에 모아둔 돈이 크게 없어서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결혼을 했지요. 딸 2명을 낳고 첫째가 7살 때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해서 폭삭 망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결혼할 때 해온 집은 날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이 중내 만회하고 돈 몇 억을 날려서 술만 진탕 마시고 있을 때 보다 못한 저희 친정아빠가 목돈을 크게 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학군 좋은 곳에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다행인 건 대박이 났지요. 엄격하고 무섭고 엄청난 숙제로 학원이 유명해지더니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3호점까지 학원을 낸 상태였지요. 그러던 중 남편이 돈맛에 취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때가 첫째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딸과 몇 살 차이가 나지도 않는 사회초년생 학원 데스크 선생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이미 그 학원에서는 원장 선생님과 데스크 선생님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잦아있고 학생들에서부터 시작된 소문은 학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귀에까지 들렸어요. 남편이 학원에 중학교 담당 여선생님이 학원 초창기 멤버라서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여자라서 저와 말이 잘 통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니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무게를 잡으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원장님이 바람난 것 같다고, 이미 알만한 학생들은 다 안다고, 학원 마감 때까지 원장님이 퇴근 안 하고 데스크 선생님 데려다주고 데이트하는 거 목격한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 준 거라고 연락이 왔죠. 우리 아빠가 빌려준 돈으로 학원 차리고 죽을 고비까지 간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바람을 피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바로 학원으로 찾아가 남편 끌어내서 울고불고 쌍욕을 퍼붓고 때리고 밀치고 신고 있던 구두로 찍어내리고 아주 그냥 줘 패줬습니다. 당신이 뭔데 바람을 피냐고. 당신 바람 피는 거 우리 아빠까지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이랑 5살도 차이 안 나는 여자랑 바람을 펴? 선생님으로서 당신 제정신인 거 맞아? 이거는 정말 범죄야. 당신 정상 아니야. 어린 것도 적당히 좋아해야지.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 이러는 건데. 이혼하자. 이혼해. 라고 하자 남편은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나 봐. 진짜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변명할 여지도 없어.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주라. 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남편도 울더라고요. 다 본인이 잠깐 정신이 나가서 이런 짓을 한 거라고 하면서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니 몸에 면역 체계가 확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입원 때문에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화가 단단히 난 아빠가 제가 입원한 병실 앞에서 남편 귀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뭐 뻔하죠. 남편은 용서해달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자기가 잠깐 미쳤다. 이러고 친정 엄마는 아빠 말리고 그렇게 한동안 냉전을 하다가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딸 아이들이 대학도 안 가고 애들 시집 보낼 때까지만 애 아빠랑 같이 살자며 남편을 용서해줬네요. 그때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사는 대가로
한 번 더 바람필 시 학원 재산에 관련한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고 재산 분할 또한 저에게 모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님이 잡아주신 변호사 사무실로 가 공증을 받았지요. 정말 한 번 더 바람피면 얄짤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장난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유별난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이 바람핀 남편을 상대로 이런 계약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학원에 관한 재산 목록들도 온전히 남편이 힘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 기본 자금이 저희 친정아빠 돈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계약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증까지 받아낸 후 한동안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딸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졸업할 때까지 큰 말썽을 안 피웠으니요. 저도 한숨 돌리고 남편도 이제 정신 차렸겠지. 한 번은 정말 그냥 용서한다. 내가 가슴에 묻는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학원은 더 잘 돼서 3호점을 더 큰 곳으로 확장했지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줄만 알았던 남편이 아예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완전히요. 집에서 딸 아이랑 요즘 완전 인기 있는 노래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녁 9시쯤 카톡으로 자기야 오늘 나 안 봐줄 거야. 저번에 입었던 거 입고 와. 그거 내 스타일. 11시 학원 마감. 11시 반 땡땡 모텔 앞. 이라고 저한테 온 겁니다. 카톡을 클릭해서 본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핸드폰 화면에 카톡이 왔다고 내용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깜짝 놀라서 카톡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카톡 메시지를 삭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카톡을 확인한 걸 모르는 줄 알고 있지만 저는 다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딱 직감했지요. 이놈 바람났다. 정신 못 차렸다. 손이 덜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걸 딸이 옆에서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딸도 남편이 한 번 바람난 사실을 알고 있어서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 걸 옆에서 지켜봤으니요. 딸에게는 남편이 또 바람난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얼굴에 이미 다 드러났나 봅니다. 딸이 아빠 때문이야? 솔직히 말해. 뭔지 알 것 같으니까. 라는 말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온 카톡 내용을 말하자마자 딸은 쌍욕을 퍼부었고 당장 그 모텔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그 여자 죽이러 가자고. 절대 용서 못한다면서요. 딸이 따라간다는 걸 가까스로 말렸습니다.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20분 거리에 사는 외삼촌을 데리고 갈 거라고 하니 안심하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회사와 헬스장만 왔다 갔다 해서 몸이 정말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종 운동을 다 섭렵한 놈이라서 듬직해요. 그놈도 제 남편이 바람핀 걸 알고 있어서 항상 벼르고 있었지요. 남동생한테 이 사실을 말하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생전 욕도 안 하던 놈이 쌍욕을 하면서 당장 찾아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동생과 저는 저에게 문자 온 모텔 앞으로 가 차 안에서 계속 남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는데 남동생이 사온 청심환을 2개나 먹자 그제서야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기다리니 남편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차 타고 온 줄 알았는데 조수석에 그 여자를 앉히고 있더라고요. 남동생이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뛰쳐나가서 잡으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그 여자가 주차를 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을 차 안에서 사진까지 찍었고요. 이혼할 때 증거로 쓸 수 있나 해서요. 그렇게 그 연놈들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남동생과 제가 차 안에서 나와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텔 안에서 방을 잡으려고 데스크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소리쳤죠. 야, 니네 지금 뭐하냐? 라고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뒤를 보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처남은 또 여기 왜 있고?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다시는 바람 안 핀다고 무릎까지 꿇은 놈이 뭐하냐? 너 지금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 너가 아직도 청춘인 줄 아니? 너는 나랑 11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나이를 뒤로 먹었니? 애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아? 저 여자는 또 누군데? 참 뻔뻔하다. 내가 카톡 못 봤을 것 같아? 삭제하면 다야? 너 지금 잘 나가는 거 우리 아빠 때문이야. 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오해야 자기야. 이 여자 학부모인데
내신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셔서 잠깐 편한 곳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야. 믿어주라. 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기가 차서 매영, 아니 이 개놈아,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냐? 그걸 누가 믿니? 거짓말도 정도껏 쳐야지. 모텔에서 학부모랑 내신 관련 대화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진짜 쪽팔려서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하면서 남편이 가슴팍을 팍 밀치더라고요.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남편을 남동생이 때리려는 것을 겨우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랑은 진짜 끝이야. 이혼이야. 빈털터리가 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마. 너 후회하지 마. 알겠니? 하며 남편 쪽에 침을 확 뱉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정말 패주고 싶었지만 괜히 남동생한테까지 피해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공증받았던 그 변호사님에게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학부모라고 하는 상간녀가 이혼녀인데 바람나서 이혼한 거였더라고요. 아주 바람핀 것들 끼리끼리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것이 찍힌 CCTV들에다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에 예전에 받아둔 각서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지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1,600을 받았고 남편에게도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제가 승소하여 돈을 받아냈고 재산분할도 각서에 쓰는 효력이 인정되어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네요. 하루아침에 학원 원장에서 집도 없는 빈털터리 보잘것없는 놈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후회스러워하겠어요. 주식으로 폭삭 망한 시절에 본인은 잊어버리고 돈 잘 번다고 가족들 버리고 떵떵거리는 놈의 최후가 이런 건가 봅니다. 딸들도 남편이 그런 행동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그 이후로 남편과는 연락 한 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참, 사실 이렇게 글로 적으니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이 정말 10년 같을 정도로 참 힘들었네요. 그 과정에서 우울증도 걸려 병원도 다니고 했지요.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게 딸들이랑 잘 지낸답니다. 저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딸들 덕분에 버티고 있네요. 엄마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는 딸들이라 참 못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 가득입니다. 딸들 봐서라도 힘내서 살아야겠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남편분 정말 어리석은 분이네요. 힘들 때 옆에서 도움 준 사람이 진짜 자기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한 번의 바람을 용서해준 천사 사연자분을 또 뒤통수 치고 2번이나 바람을 피다니 읽는 내내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런 인간 같지도 않는 놈 잊어버리시고 이쁜 2딸과 현명하신 사연자분 꽃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기에도 아까운 우리네 인생에서 사연자분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간을 가까이 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연자분이 앞길을 우리 레전드 식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오늘의 레전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레전드 식구님들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만 하세요. 남편한테 부부 관계하자고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내 몸은 다른 남자 품에 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 나이 59세, 결혼 35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 보내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제 부끄러운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어서예요.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한테라도 말하면 이 답답한 가슴이 좀 뚫릴까 싶어서요. 우리 남편은 작년에 37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어요. 명예퇴직이라 칭했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죠. 그때부터 우리 집에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만 있는 남편. TV 리모컨을 쥔 손으로 뭐 도와줄까? 라고 묻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짜증났어요. 가끔 소파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면 또 그게 짜증나고. 참, 제가 미친 건지 남편이 미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오늘 계란말이 짜다. 밥은 좀 설 익은 것 같은데. 식탁에서의 대화라곤 이게 다예요. 사실 대화라고 할 수도 없죠. 대답도 안 해요, 전.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아침에 안녕이라는 한마디 인사를 나눈 뒤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3번은 됐어요. 그런 날은 밤에 각자 침대 양쪽 끝에 누워 등을 돌린 채 잠들었죠. 남편의 체온이 느껴진 건 언제였더라. 아마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엔 용기 내서 여보,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말도 꺼내봤어요. 근데 피곤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몇 번 더 시도하다가 저도 포기했어요. 결국 저희 둘 다 서로의 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관심은 있는데 표현할 용기가 없어진 건지,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를 만났을 때였어요. 10년 만에 재회였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 보였어요. 나이 들면서 더 예뻐진 케이스랄까. 피부가 윤기가 흐르고 눈빛도 반짝였어요. 미연아, 세상에 진짜 너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수진이가 저를 끌어안았는데 사람 체온이 이렇게 그리웠나 싶더라고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진이는 자기 남편 자랑을 계속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요즘은 요가 클래스도 같이 다닌다고.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 시기심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너는 어때? 남편분이랑 잘 지내? 그 질문에 저는 멍하니 커피잔만 바라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 미안해. 괜찮아? 수진이가 손을 잡아주는데 그 온기에 저는 그만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어요. 남편과의 냉전 같은 생활, 대화 없는 식사, 손 한 번 잡지 않는 밤. 말하다 보니 더 서러워져서 결국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네요. 수진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한번 식사하자. 내 남편이랑 같이. 우리 남편도 있고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약속이 잡혔어요. 남편에게 말하는 건 더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물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내 고등학교 친구네 저녁 식사 초대받았는데 같이 갈래요? 화면만 보던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눈을 마주친 게 얼마만인지 남편 눈동자가 까만색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갈색 빛이 도는 거예요. 왜 이제 알았지? 나도 가야 돼? 응, 같이 가자. 수진이 남편도 있대. 동갑이래. 수진이네 집은 우리 집보다 작았지만 훨씬 따뜻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향기, 소파에 놓인 화사한 쿠션들, 벽에 걸린 웃는 사진들. 우리 집은 꼭 모델하우스 같이 깔끔하기만 했는데 이곳은 사람 사는 집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미연 씨가 그렇게 말하던 남편분이시군요. 수진이 남편은 김민석 씨라고 했어요. 맑은 미소가 첫인상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석 씨가 계속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애쓰더라고요. 남편도 오랜만에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게 신나는지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도 좋았지만 그보다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죠. 두 병이 비워질 무렵 우리는 모두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 화장실이 어디죠? 남편이 물었고 민석 씨가 안내해 주어 갔어요. 둘이서만 남게 된 저와 수진. 너희 진짜 금실이 좋아 보인다. 부럽다. 제가 말하자 수진이가 갑자기 크게 웃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사실 우리도 힘들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응. 민석이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도 한 달째 안 잤어. 안 잤다는 말에 저는 귀가 쫑긋했어요.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죠. 우리도 1년 넘었어. 수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참았어? 나 한 달도 못 참겠던데. 우리는 푸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야, 너, 우리 남편이랑 한번 자볼래? 말하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술 때문인가. 근데 더 놀라운 건 수진이의 대답이었어요. 좋아. 대신 너도 민석이랑.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그냥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또 저는 다른 남자의 품에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들이 돌아오자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죠. 재밌었어? 남편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석 씨가 재밌는 사람이더라.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어요. 질투인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뭐가? 그냥 배려심도 많고 유머 감각도 있고. 침묵이 흘렀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미연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을 바라보니 그 안에 뭔가 보였어요. 욕망, 불안감, 둘 다였을까요? 응? 우리. 오랜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년 만에 들어보는 그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갑자기 민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리고 수진이와의 대화. 야, 너, 우리 남편이랑 한번 자볼래? 좋아. 대신 너도 민석이랑.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배신일까? 아니면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 남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입술이 다가왔어요. 1년 만에 하는 것이었지만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죠. 눈을 감으니 자꾸만 민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진이와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저 취해 내뱉은 농담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잠들기 전 남편의 팔 안에 안겨 있으면서도 민석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제 모습에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달라졌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평소라면 자기 것만 타서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제 것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낯설었죠. 그 사람들 덕분인가 좋은 친구 만났네. 응, 그런 것 같아. 제 마음을 모르는 남편은 순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몰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커져갔어요. 그날 밤 이후 남편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정말로 그것을 해본다면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일주일이 지나고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날 진짜 재밌었어. 또 만나자. 단순한 문자 같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답장을 보냈죠. 나도 재밌었어. 우리 얘기했던 거 아직도 생각나. 보내고 나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나 싶었는데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나도 계속 생각 중. 남편도 그날 이후 나한테 잘해. 뭔가 변한 것 같아. 우리도 그래. 오랜만에 우리 부부가 부부 같아졌어. 혹시 정말 한번 해볼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진짜 하자는 거였어요. 농담이 아니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번 주말에 우리 콘도 빌렸어.
바다 보이는 부부 동반 여행 어때?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불쑥 말해버렸죠. 여보, 이번 주말에 수진이네랑 콘도 여행 가자고 연락 왔어. 남편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로 쉽게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민석 씨랑도 더 얘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순간 제가 뭘 알고 하는 소리지? 싶어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응.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더 친해지면 좋잖아. 친해진다는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은 그저 일반적인 친목 도모를 말한 건데 제 머릿속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되고 흥분됐어요. 수영복도 새로 샀고 오랜만에 왁싱도 받으러 갔죠. 이게 다 뭐 하는 짓인지 스스로도 황당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콘도는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층짜리 빌라였죠. 도착하자마자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 미연아. 오늘 완전 예쁘다. 수진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준비 잘 해왔지?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나 싶었죠. 남편과 민석 씨는 금세 한 잔을 따르며 대화에 빠져들었고 저희는 음식 준비한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야, 진짜 할 거야?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수진이가 킥킥 웃으며 대답했어요. 설마 그냥 분위기나 좀 내보자고. 그 다음은 흐름대로 저는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팀으로 나뉘었어요. 수진이가 제 남편에게 바다 산책을 제안했고 민석 씨는 저에게 테라스에서 와인 한잔 하자고 했죠.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민석 씨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살짝 취기가 오른 상태였죠. 미연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데. 아니요. 정말로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 같은 여자를 아내로 둔 남자가 부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민석 씨의 손이 슬며시 제 손 위에 올라왔어요. 놀라서 쳐다봤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미연 씨, 우리 부부 이야기 들었어요? 네. 수진이가 우리 얘기했다면서요. 사실, 맞아요. 우린 힘들어요. 그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가 말을 이었어요. 수진이는 예쁘고 다 갖췄지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특히 침실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를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감도 됐죠. 우리 부부도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저희도 비슷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 씨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없었죠. 미연 씨, 그날 수진이가 말한 거 알아요? 네. 남편 교환. 그 얘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와 함께 있는 건 저는 그냥 말을 더듬는데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놀랐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제안했을 때 솔직히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죠. 이대로 입맞춤하게 될까? 도망쳐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테라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고 수진이와 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수진이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남편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두 사람 다 뭔가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였죠. 바다 구경 어땠어? 제가 억지로 밝게 물었어요. 남편이 수진이를 슬쩍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좋았어. 달빛이 정말 예뻤어. 그 말에 가슴이 콕 찔렸어요. 저와 남편은 몇 년 동안 달빛 같은 낭만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테라스에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민석 씨가 은근슬쩍 말했어요. 네 사람의 시선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모두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모두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자, 우리 게임 한번 할까? 진실 게임 어때? 이런 상황에서 진실 게임이라니. 하지만 모두 술기운 때문인지 동의했어요. 우리는 둥글게 앉아 빈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병이 멈춘 곳은 제 남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 질문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내 외에 가장 하고 싶은 여자가 이 방에 있어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직설적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민석 씨는 미소 지었어요. 병이 다시 돌아갔고 이번엔 저를 가리켰어요. 미연 씨, 질문이요. 민석 씨가 말했어요. 진짜 정말로. 남편 교환을 해볼 생각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 느꼈는지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네, 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고 민석 씨와 수진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해볼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려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전 먼저 침실에 가볼게요.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 말에 수진이도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민석 씨와 단둘이 남게 된 거예요.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던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미연 씨가 이상하게 끌려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얼굴을 감싸는 그의 손길이 남편과는 달랐어요. 새로운 손길, 새로운 체온. 그 모든 것이 생소하면서도 묘하게 끌렸죠. 위층에 올라갈까요? 민석 씨가 제 손을 이끌었고 저는 자동적으로 따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면서도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과 이미 늦었어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였죠. 위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양쪽에는 침실 2개가 있었어요. 한쪽 방에서는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와 남편의 목소리였죠. 민석 씨가 저를 다른 방으로 이끌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모든 소리가 차단됐어요. 오직 제 심장 소리와 민석 씨의 호흡 소리만 들렸죠. 방 안에는 큰 침대와 바다가 보이는 창문,
그리고 은은한 조명만 있었어요. 미연 씨, 마음이 바뀌셨다면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제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으니까요. 손이 떨려서 잘 안 풀렸어요. 도와드릴게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셔츠를 벗었어요. 단단한 몸매가 눈앞에 드러났죠. 남편과는 다른 몸, 다른 냄새. 저도 모르게 손이 그에게 닿았어요.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건가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가 제 뺨을 쓰다듬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느끼고 싶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낯선 감각.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굶주렸던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죠. 우리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시작했어요. 제 몸이 다른 남자에게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남편은 수진이와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어쩌면 더 깊은 관계를. 그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민석 씨가 놀라서 멈췄죠. 괜찮아요? 울고 있어요? 네, 죄송해요. 그냥 혼란스러워서. 그가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괜찮아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요. 사실 제 마음이 더 복잡해진 건 옆방에서 들린 소리 때문이었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수진이의 소리. 남편과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질투와 경쟁심이 생겼죠. 그럼 나도. 민석 씨의 목덜미로 내려왔을 때 저는 모든 생각을 던져버리고 그냥 느끼기로 했어요. 한 남자만 알았던 제 몸에 새로운 감각이 흘러들어왔죠.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의 체중. 침대에 눕자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민석 씨의 손이 제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곳들. 민석 씨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제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조차 낯설었죠. 미연 씨, 너무 아름다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가요. 남편은 더 이상 제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겠죠. 민석 씨와 제가 완전히 하나가 되려는 순간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 다음은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민석 씨와 저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수진이. 민석 씨가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표정에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는 여전히 수진이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가보세요. 민석 씨는 망설이더니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잠시 뒤돌아봤죠. 미안해요.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침대에 혼자 남겨졌어요. 벌거벗은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누군가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일까? 아니면 민석 씨가 돌아온 걸까?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야.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화난 건지, 슬픈 건지, 혼란스러운 건지. 그리고 옷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민석 씨는? 남편이 물었어요. 수진이한테 갔어요.
남편은 침대 끝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눈물을 닦아줬죠. 나도. 비슷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가 그리웠어요. 민석 씨의 손과는 다른 함께했던 손.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지? 남편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어요.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허무한 일탈을 원했던 걸까요?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부른 호칭이었죠. 응? 우리 집에 갈래요? 남편이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민석 씨와 수진이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쪽지만 남기고 나왔죠. 그날 밤,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손이 운전대에서 내려와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제가 먼저 들어갔죠.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지던 이 공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커피라도 마실래? 남편이 물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커피 마시면 잠 못 자요라고 잔소리했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욕실에 들어가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죠. 거의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뻔했던 여자. 그게 지금 제 모습이었어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커피 2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죠. 말없이 커피를 훌쩍이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미안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쭉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깊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무슨 말이야?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차가웠죠. 내 탓이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이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같았죠. 오늘 정말 그럴 뻔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응, 거의. 당신은?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하지만 막상 그 순간에 나는 그랬어요. 그 사람의 손길이 당신과 달랐어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당신이 그리워졌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네, 우리.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울렸죠. 그 익숙한 품, 그 익숙한 체온. 다른 사람이 주는 새로움보다 이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여보, 오랜만에 그렇게 불렀어요. 남편의 몸이 살짝 떨렸죠.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처음부터. 남편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당연하지. 지금부터 다시?
갑자기 남편이 저를 안아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뭐해요? 신혼여행 첫날 기억나? 내가 이렇게 너를 안고 호텔 방으로 들어갔잖아.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35년 전 우리의 시작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안은 채로 침실로 향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침대에 저를 내려놓고 남편이 제 위에 몸을 겹쳤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심장이 빨라졌어요. 내가 많이 못났지?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퇴직하고 힘들었을 텐데. 남편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여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왜 함께하기로 했는지, 왜 함께 버텨왔는지. 마치 신혼 첫날처럼 서로를 탐험했어요. 남편의 몸도 변했더라고요. 예전의 단단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게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어요. 당신도 변했네요. 제가 남편의 배를 쓰다듬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너무해? 남자의 상징이지 똥배는.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웃었어요. 그렇게 긴장이 풀리자 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몸을 맡길 수 있었죠. 여보, 오랜만이네. 제가 속삭였어요. 미안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오래된 습관처럼 등을 돌린 채 잠들었던 시간들. 남편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었을 때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오래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연주자처럼 남편은 제 몸의 모든 반응을 알고 있었죠. 다른 남자의 손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익숙함과 친밀함이었어요. 아직도 너무 예뻐. 남편이 제 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거짓말. 진심이야. 매일 보는데도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까? 바보 같았어.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건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재결합 같았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서로를 다시 찾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어요. 사랑해? 남편이 절정에 오르며 속삭였어요. 그 순간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렸던가요. 그저 형식적인 사랑해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고백.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항상. 우리는 서로 얽힌 채로 가쁜 숨을 내쉬었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섞이고 심장박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죠. 이런 깊은 교감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제 등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오늘 거의 큰일 날 뻔했네. 응. 근데 이상하게도 고마워. 뭐가? 그 경험이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했거든요. 여보,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우리는 다시는 서로를 잃지 않을 거야. 내가 지킬게. 그 약속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죠. 오랜만에 맞닿은 살의 온기, 익숙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새벽녘, 반쯤 눈을 뜬 상태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죠.
우리는 거의 엉망이 될 뻔했지만 어쩌면 그런 위기가 필요했던 걸지도 몰라요. 20년 동안 서로에게 무뎌진 감정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묶어주었네요.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만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반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예쁜데 섹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대시를 했고, 여자친구는 받아주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자친구도 그래서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본가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며 생활비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본가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네 본가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가면 저희는 헤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친구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포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정리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투룸빌라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너무 고마워, 오빠. 진짜 오빠밖에 없다. 여자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한쪽을 내주면서 여기서 공부에 집중해서 꼭 시험 합격하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알바를 안 하기 때문에 생활비며 제가 다 충당했어요. 그냥 1인분씩 더 늘리는 건데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버거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냐고 연락을 하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머리 식힐 겸 밖에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금방 집에 다시 들어올 때가 많았지만 가끔은 정말 화장이며 옷차림이며 어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예림아, 너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경쟁 엄청 빡센 거 알잖아. 요즘 자꾸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야?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잠깐 머리 좀 식힌 거야. 맨날 나가 노는 것도 아니고 오빠까지 정말 숨막히게 왜 이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스트레스 줬으면 미안해. 그래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돼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알아서 할 거야. 나 용돈이나 좀 더 줘. 집에서 공부하는 애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저번 주에 20만 원 줬잖아. 집에서 공부하면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공부할까? 나도 뭐라도 사 먹고 필요한 책들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본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오빠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이제 돈 아쉬워서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입금할게. 내가 요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잠깐 머리 좀 식힐까?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친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다가도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면 또 저는 바보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여친이 시험 보는 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도 준비해주고 주말인데 갑작스레 일이 잡혀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내일 시험 끝난 기념 파티하자고 얘기하고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험 끝내고 들어오면 깜짝 파티를 해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침 운동을 갔다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파티할 재료들을 구매하고 식재료도 사서 집으로 왔어요.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아직 시험 보고 있을 시간인데 벌써 왔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웬 남자 신발이 있고 벗어던진 옷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음악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사람이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열려진 문틈 사이로 보니 웬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더군요. 키스를 하면서 아주 좋아 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어떻게 벌써 왔어? 여친은 이불로 가리고 그 남자놈은 허둥지둥 속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야, 너 그냥 빨리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여친은 이불을 감싼 채로 와서 저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그놈은 옷을 주워 나갔습니다. 뭐야? 시험 봐야 되는 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늦는다더니 왜 와서 난리야? 아, 진짜 짜증나.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보면 몰라? 딴 남자랑 한 침대에 있다 걸린 거잖아. 왜 이렇게 당당해? 그것도 내 집에서 바람피다 걸려놓고.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어차피 이 집에서도 나가려고 했어. 헤어지자 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짐은 내일 가지고 갈게.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옷을 입고 나가는 여친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아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던 건지, 모든 게 의심이 되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호구였나 봐요. 돈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해도 잘못이 없다는 듯이 당당한 사람한테 무슨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바보같이 다 퍼준 제가 잘못인 거죠. 다음날 여친은 용달을 불러서 짐을 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잔인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이 된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랑 함께 뒹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려서 집 앞 포장마차에서 매일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보니까 매일 혼자 와서 술 마시던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힘든 거 있으면 제가 그녀가 왜 했는데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가 하시는 해외 이런 쓰려는 중이라 참는데 내일 대표하면 저 지금 얼굴 해주면서 대신 근데 때문에 모든 일이 바람을 한줄 있는데 의사고로 죽었 이게 누가 저는 많은 동안 이 주로를 요즘 저는 힘서 했던 저 분명히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 잊게 해줄까요? 네. 저는 홀린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빌라 살죠? 나도 여기 살아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다른 놈이랑 했다 그거죠? 네. 나랑 여기서 똑같이 할래요? 그럼 그 여자랑 남자는 생각도 안 날걸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실은 나 전부터 그쪽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계속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린 양아치 같은 여자는 왜 만나나 했지. 내가 그 여자 싹 다 잊게 해줄게. 할래?
얘기를 들은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랑 하면 정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 침대에서 뒹굴었던 게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스를 했고 그녀는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보였어요.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 욕구를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와 하면서 전 여친은 정말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스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이 여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술에 취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옆에서 저를 꼭 껴안고 자고 있더군요. 천천히 다시 살펴보는데 과부라고 하기에는 이쁘장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끝내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아침 준비를 해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여자더라고요. 궁금했던 나이를 물어봤는데 40살이라고 했습니다. 제 또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미모였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돈 많으니까 너가 그동안 호구처럼 썼던 돈들 자기가 저한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자기랑 만나는 거 어떠냐고요. 과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나 어젯밤에 너무 좋았는데. 자긴 어때? 계속 만나볼래? 네, 좋아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이 진짜 살아오면서 겪었던 밤 중에 가장 좋았던 밤이었어요. 이 여자 덕분에 제가 홍콩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가졌고 그녀는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색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핀 여친을 떠나보내고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온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네요. 다들 돈 없는 어린 여친 만나다 뒤통수 맞지 마시고 돈 많은 여친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